안녕하세요.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님, 우리 최우란 작가님을 제가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영광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작가님 소개부터 제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7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지금도 한국에서 즐겁게 작업하고 있는 작가 최우람입니다. 작품 활동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대학에 들어가면서라고 만약에 친다면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30년 젊은 청춘 시절을 다 쏟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실력을 갖추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우리 제막식과 함께 했던 작품명이 태양의 노래라는 작품명이 있더라고요. 네. 이 작품 이름에 담긴 의미가 특별히 있나요? 제가 주로 생명과 그다음에 기계 문명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을 주제로 주로 작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스틸아트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작품으로서 포항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잡으면서 이 안에 포항에서 발견하고 제가 받아왔던 여러 가지 영감들을 태양 그리고 노래에 함축해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태양과 노래 그 영감을 받아서 제목을 지어보셨다. 그러면은 이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10주년이라는 거는 정말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이 10주년 기념작의 작가로 선정되셨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기쁜 마음이 한 0.5초 정도 스쳐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정말 저에게 작품을 의뢰해 주신 분들께 만족과 그 다음에 제가 저를 선정하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 그리고 저도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더 크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이후 시간을 열심히 보낸 덕에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포항이라는 도시 자체가 저에게 주는 다른 곳과는 다른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떻게 시간 안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주년 기념작을 만들 때 특별히 표현하고 싶었다거나 특별히 작품의 컨셉이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포항이라는 도시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제가 기계 문명이 기계 생명체로서 어떤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꿈을 꾸고 하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무엇이 또 인간 사회에서 힘들고, 그다음에 무엇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저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생명체가 하나 탄생할 때 그것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상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작품이 어떤 도시에 놓일 때 그것이 더 그 장소성에서 맞는 사람들이 감동을 더 받을 수 있고 더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또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 그 도시와 함께 작품을 하나의 덩어리로서 느끼게 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포항을 더 잘 아는 것이었어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제가 그냥 글로 또 TV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진짜 내면에 있는 모습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찾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을 진행하고 저한테 맡겨주신 포항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주제를 갖고 작품을 하기 때문에 제일 궁금했던 거는 포항제철소에 가보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데까지 저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용광로와 그걸 비롯한 수많은 그 제철소의 시설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면을 봤고, 거기에 이어져 있는 파이프들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스팀과 열기, 그 다음에 거기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자동차들,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영감을 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제1고로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쇳물을 뽑아냈던, 물론 그 더 오래된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용광로가 있지만 그러니까 포항제철에서 만든 제철소에서 처음 쇳물이 나왔던 고로를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그 열기도 느끼고, 그다음에 그 쇳물이 녹고 이제 그 쇳물을 뽑는 그 순간도 볼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커다란 드릴로 구멍을 뚫자마자 거기서 정말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쇳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저는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랑 어떻게 매칭이 됐어요, 그 순간. 그 색깔과 이런 색온도라고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색온도에서 오는 그 따뜻한 느낌, 그 다음에 강렬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동해랑 이렇게 저의 이미지에서 어우러지면서 이번 작품에 제 가장 큰 영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품을 봤었는데요. 작품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작품 연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께서 꿈이 예전에 과학자라고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혹시 네. 연관성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매우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봐왔던 만화들이 대부분 다 로버트가 주인공인 만화들이 맞아요. 많았어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많았거든요. 거의 모든 만화의 주인공들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주인공들이 다 어떤 기계적인 뭘 갖고 있던지 아니면 기계 로봇이든지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좀 더 그 분단에 대해서 더 뭐랄까요, 정부가 폭력적으로 뭔가 더 생각하고 막 반공 정신도 굉장히 투철해야 됐었고, 또 그래서 늘 이제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항상 있었고, 방공호에 들어가서 맨날 훈련하고, 또 하나는 또 냉전 시대여서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그렇게 방송에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로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전쟁의 위협 안에 들어있고, 언제든지 악의 무리가 우리를 공격하러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망상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내가 미래에 커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거기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이 그랬을 건데, 로봇을 만들어서 그걸로 악의 무리를 무찔러야 된다는 게 제일 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과학자의 꿈을 꿨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현실적으로 그 로봇을 만드는 과를 진학하려다 보니까 제 수학 성적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문턱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제 부모님들이 두 분 다 미술을 전공하시고, 저도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그런 이제 DNA를 물려받아서 그림도 좀 잘 그리는 편이었고 만들기도 잘해서 이제 미술을 택했는데, 그게 정말 그 순간에는 제가 그런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건 다 잊어버렸다가 그런 미술 교육이 조금 진행되면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대학에서 기계 장치도 조각을 만든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는 제 어렸을 때 꿈이랑 이제 이게 하나가 되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뭔가를 하고 있고, 어떤 뭐 숨을 쉬고 있다든지 무슨 날갯짓을 하기도 하고 어떤 퍼포먼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가 기술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계속 더 현실에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계 장치들을 계속 쓰게 됐고, 그런 그걸 이제 한 20년 넘게 기계를 쓰다 보니까 좀 더 기계를 쓰는 표현에 있어서 기계는 좀 더 뒤로 숨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움직임과 행동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수준에 조금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품을 봤었는데요. 이 작가님의 그 과학자의 꿈과 그리고 그 예술적인 재능이 이렇게 잘 접목되어 있었던 게 느껴지기는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스틸이지만, 날카로운 스틸이지만 이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모습이 또 느껴졌었던 네. 작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틸 부속을 특별하게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련이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계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계 자체가 작품의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재로서가 아니라 기계란 무엇인가, 기계 문명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우리는 왜 도구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고 있을까, 그 도구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작품의 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도구라는 거는 결국 인간이 우리의 몸, 한정된 신체와 수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꿈들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인간의 어떤 확장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가 됐던 비행기가 됐던 집에서 쓰는 젓가락이 됐던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정신의 세계가 이렇게 뻗어나가서 젓가락이 되고, 거기에 바퀴가 달려서 난 빨리 갈 거라는 욕망이 자동차가 되고, 나는 하늘을 새처럼 날고 싶어라는 욕망이 비행기 같은 형태가 되고, 거기에 인간의 꿈이 어떤 형태화된 게 결국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도구들이고 기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 어떤 식의 꿈이 투영되어 있는가, 기계의 어떤 형태들은 결국 인간이 신체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욕망이 어떤 형상화가 된, 그게 자동차가 됐던 비행기가 됐던 숟가락이 됐던,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가 그 생명의 어떤 이유로 쓰였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계가 어떤 욕망을 가진 생명이 되기 때문에, 기계는 주로 금속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가 살아나 있다는 인상을 가장 강렬하게 주는 게 금속이고, 실제로 금속을 써보면 그게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아주 적당히 말랑말랑하거든요, 또.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품을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해요, 금속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금속이라는 게 차가워 보이고 딱딱하지만 이게 기계에 좀 살아있다는 의미를 넣기 위해서 네. 스틸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맞습니다. 네. 의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스틸 조각가로 이렇게 선정되셔서 작품을 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셨는데요. 네. 이 스틸 조각가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초기부터 굉장히 참여하고 싶었던 전시였고, 왜냐면 금속을 많이 써서 조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꿈 같은 페스티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외 공간에서 탁 트인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해주시고, 정말 작가들이 그러니까 대접받는 그런 전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꿔왔는데 잘 기회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기회로 제가 너무 늦게 오게 된 것도 송구한 마음도 있고, 근데 거기에 다행히도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페스티벌은. 아주 특별한 프로필에서도 보면 특별한 의미로 포항과 그리고 스틸아트와 이렇게 특별한 연관성이 또 있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또 30년 하시면서 이렇게 작품 전시하는데 제막식을 이렇게 화려하게 준 적은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네, 또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작가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작품을 만들어 주셨기에 해드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10주년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설계하는 기간 한 6개월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시간이 한 3, 4개월, 그 다음에 전체 조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뭉뚱그려져서 총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1년씩이나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10주년 작품장을 만드시면서 앞서서 얘기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실물을 보면서 느꼈던 그 태양의 에너지를 네.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포항 이 호미곶에 여기 내려오는 전설이 유명한 전설이 있지 네, 않습니까? 연호랑 새우녀의. 네. 연호랑 새우녀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네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힌트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느낀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그 녹는 그 쇠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다음에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이미지와 그다음에 또 연호랑 세원효가 태양과 달의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딘가로 에너지를 가지고 떠나가서 또 다른 문화를 꽃피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저는 날아가는 이미지로 많이 형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황금빛 물결, 그다음에 태양이 떨어올 때 그 바다에 비치는 황금빛 물결들이 어떤 날개의 움직임과 같이 형상화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이제 이미지로 자리 잡으면서 그걸 이제 구체화할 때 황금빛 날개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소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게 여기가 비단을 보관하는 귀비고라는 명칭으로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섬유적인 느낌을 가진 금속이 있지 않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고 거기서 황동으로 된 아주 정말 천 같은 그런 이제 그 금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거를 거기에 이제 물결과 같은 또 주름이 있고 싶어서 그거를 일일이 접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 작업실에 이제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어떤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으셨을 네. 거예요. 시행착오는 없으셨나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처음 구상할 때 거의 대부분 작품이 움직이는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머릿속에서 벌써 필터를 하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구상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구상은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제 작업 방식인데 요번에는 제가 여기서 받은 영감이 커서 그런지 전혀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제 마음껏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냥 그림으로 그렸어요. 우선 그리고선 실현하지 못할 거야 라고 실제로 포항에서도 이 작품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작가로 먼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어떤 것을 할 것을 결정하는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요거는 제가 마음껏 스케치를 했지만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이 작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다른 안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저의 어떤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현실화에 대한 걱정 없이 만들어진 그 이미지가 훨씬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작품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덜컥 제 머릿속에 이미지로만 있던 작품이 선정이 됐고 저는 이제 그 1년 동안 그게 제 꿈에 있던 그림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테스트를 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다른 작품보다 좀 그런 그냥 꿈에 그리던 어떤 게 그냥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좀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요. 그랬구나. 네. 꿈을 현실로 이끌어내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 이건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우리 관광객분들이나 포항 시민들께서 이곳을 찾았을 때 10주년 기념작을 감상할 때 작가님이 꼭 이거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이게 그냥 어떤 조각으로서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이게 생명을 갖고 기계이지만 어떤 따뜻한 그리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생명체 같아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움직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넣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형상으로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각으로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포항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역사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의 마음과 꿈, 그 다음에 또 미래로 가는 어떤 상상들 이런 것들이 어떤 형상으로 구체화됐는데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갖고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구나 해서 그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같이 느껴봐 주시면 그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존재는 또 제가 만든 작품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태양의 노래라는 이 생명체는 또 어디로 날아가려 하는 걸까를 이렇게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귀비고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전시 공간이 너무 좋은 거는 공중에 떠 있는 작품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자도 좀 위쪽을 바라볼 수 있는 등받이 높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누워서도 보실 수 있는 그 쿠션들이 막 이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정말 편안하게 명상하듯이 그냥 여기서 저는 보시다가 잠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누군가를 감상한다기보다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느낌으로 와주셔서 충분히 즐겨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작품이 제가 노래라는 명칭을 넣은 거는 그 날개가 움직이는 형상이나 그 리듬이 굉장히 음악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을 이어폰을 가져오셔가지고 뽑고 그 음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시는 거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그 감상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면서 그 네. 날개짓에 느끼면서 네. 감상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작가님께서는 앞서서 개인전 16회 네. 그리고 기획전 100회 이상을 이렇게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여러 전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와 그리고 작품이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전시하면서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남는 곳이 없지만 지금 현재는 연호랑 세우녀 테마파크 귀비고에 있는 지금 이 전시와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아, 역시 이거 빼고 다른 곳에서 하신 거는? 제가 기계적인 작업을 시작하면서 했던 뭐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는 제가 조각을 전공하고 기계를 다루는 작가가 되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개인전을 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작품을 아침에 켜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하루 종일 뭔가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 서 있는 거죠. 제가 알맞은 부품을 쓸 줄도 모르고 알맞은 전기적인 뭘 할 줄도 모르니까 이제 수명이 딱 한 12시간 정도 가는 거죠, 작품의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저녁에 이걸 다 가지고 와서 작업실에서 다시 그 다 달아버리거나 고장난 부품을 다시 엉터리 부품으로 고치고 그걸 아침에 다시 갖다 놔서 전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시였는데 첫 개인전 할 때 일주일 내내 갖고 왔다가 갖고 가기를 계속 반복했었는데 그래도 20년간 이 작업을 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그래도 이렇게 상설 설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술 발전이 있었다는 걸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마 이 작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앞으로 꿈을 갖고 있는 네. 다른 작가님들이 희망을 갖고 저런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네. 저렇게 유명한 최우람 작가님도 개인전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네, 생각하면서 네, 꿈을 죽을 키워갈 때까지, 것 같아요. 죽을 네. 때까지 하실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아, 네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지금 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포항시민과 그리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좀 남다른 생각을 포항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고로에서 그 1고로에 갔을 때 만난 분이 저는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거기서 처음 불을 뗄 때부터 거기 계셨고 지금까지 계셨는데 이제 고로가 이제 곧 수명을 다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분 전체 삶 그리고 그냥 한국이 근대화를 겪으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분들이 지금도 여길 지키고 또 미래를 꿈꿔주시고 하는 것들이 포항을 알게 되면 알수록 저한테는 뭔가 제가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이 포항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아름다운 장소에 이 작품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포항이라는 역사와 함께 이 작품이 또 다른 포항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우람 작가님 덕분에 포항이 한 발 더 나가고 문화예술에 가까워진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 2021 포항 스트리트아트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작품인 태양의 노래 작가이신 그 주인공 최우람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앞으로 최우람 작가님의 다양한 작품 세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포항 스트리트아트 페스티벌도 대한민국의 스틸 조형 예술 발전의 교두부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상으로 2021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10주년 기념작 태양의 노래 작가이신 최우람 작가님과의 대화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